청와대는 풍수상 좋지 않다. 최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광화문 시대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위해 내건 말 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처음 내세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취임 첫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는 것으로 그쳤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와 과천 제2정부청사로 이전을 추진했었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정수도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중단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청사 별관으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중단했고, 광화문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과 북악산 성곽 북측면 탐방로만 개방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이전에 실패한 이유는 모두 비용과 경호, 대체부지의 마련 실패에 따른 것입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20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뜨거운 찬반 논란에다 청와대 이전 금지라는 국민 청원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 논리를 찾아봅니다.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위기관리센터나 벙커, 오랜 시간 구축한 통신 시스템이 있지요. 경호와 안전만이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국가 안전의 요구에 따른 고려였습니다. 국방부는 연합지휘 통제체계를 비롯한 전군의 시스템이 종합된 것으로 대테러 작전, 통화방위사태, 재난 및 위기관리에 활용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본부입니다. 동맹국의 군사정보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의 집무실을 마련하면 국방장관은 합참으로 옮기는 등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 국방부 조직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국방부가 들어서려면 경비나 방어를 위한 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북핵, 미사일 등 안보 위기시마다 흩어진 국방 조직으로 감당해야 하니 안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합참의장 11인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청와대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정부와 군 지휘비를 동시 타격할 좋은 목표가 생긴다는 것과 국가지휘소와 심장부의 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이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전과 새 청사 마련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측에 반환되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이래저래 취임 전까지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인데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협의도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찬성 논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풍수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소외된 후궁들의 거처가 있던 곳으로 북악산의 살기를 청와대가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집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1990년대에 청와대 터는 죽은 영혼들의 영주처이거나 신의 거처라고 한 바 있습니다. 명당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각산을 등지고 나무로 성경이며 그것으로부터 산맥이 3중 4중으로 등져 명당을 수호하니 사해가 조공할 것이란 숙종조 김위저의 말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천하의 명당도 개가 앉으면 개자리에 불과할 뿐이니 문제는 청와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권위적인 폐쇄성이 아닐까 합니다. 용산은 또 어떤 것인가요? 용산이라는 지명은 한양 도성 오른쪽 우백호인 인왕산에서 시작해 안산, 만리제, 효창공원을 거쳐 한강 앞에서 굵직한 산등성이를 이루며 멈춘 자세인데, 이 등성이가 용산입니다.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한강까지 내려온 뒤 머리를 뒤밀고 물을 마시는 형상이라 용산이라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용산은 오욕의 땅입니다. 13세기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이 병참기지로 활용했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1882년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병력이 주둔했고,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군이 병영으로 활용했으며, 일본군 공관수비대 주둔부터 조선군 주차사령부, 일본군 전시사령부가 위치합니다.
광복 후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주둔한 미 7사단이 그 자리를 채웠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무려 114년 만인 2018년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에 따라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그대로 추진될 듯합니다. 코로나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엄중한 시국에 집무실 이전부터 해야겠냐 하는 이야기나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전 비용도 문제라는 이야기나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상징과 같은 청와대의 이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각오 등은 모두 각각의 논리라 별도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다만 용산으로 발표된 지금 용산이 갖는 의미와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명당이니 아니니 해도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최고의 땅, 최고의 녹지 공간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오역의 땅으로 이어져 왔으나 서울의 중심으로 갖는 상징성, 용산이라는 이름이 갖는 깊은 의미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용은 12지 중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지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최고의 땅에 최고의 사람으로 들어가 최고의 할 일을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홍익인간의 시를 품고 이어온 민족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 품어온 홍익 이념을 세계에 펼쳐야 하는 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세계사의 흐름은 신냉전의 도래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으려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여기에 전쟁할 수 없는 나라인 독일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강화되면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립과 견제 속에 힘의 논리가 여전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과 민주의 이념으로 대립되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최종적 목표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무기 없는 한반도 통일, 인류 평화지대의 선포로 세계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 이전은 사실화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 소란스러움을 잘 정리하고 안보의 공백이 없게끔 조치한 후 집무실이 이전되면서 공약사항의 이행이 진행되겠지만 가장 큰 전략적 목표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신냉전이 아닌 인류경영의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동맹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관계의 심화는 곤란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공생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0년 넘게 우리 땅이었으나 타국의 군대가 주둔했던 땅, 군사기지로 자리 잡았던 땅, 우리 땅이었지만 남의 땅이었고 100년 넘게 군대라는 힘이 자리했던 그 땅에서 힘의 논리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 공생, 인류 번영을 위한 그림이 나와야 하고 그 바탕은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이 용산입니다. 바른 명분과 실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고 세계 문화를 꽃피울 그 땅이 용산입니다.